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웃겨라. 아, 우금치, 우금치, 폭망한 우금치. 우리가 대승을 이룬 월평전투 있잖아요. 큰 싸움인 월평전투에서 노획한 신식총 몇 개 있었죠? 그게 30정밖에 안 된답니다. 있었지만 장거리 사격이 가능한 신식총은 몇백 정이 넘지 않아 일부 동학농민군에만 있었고, 그런데 일본 군대의 무장 관군에게는 동학군이 갖지 못한 현대식, 서양식 총, 독일제 크루포, 그 다음에 캐딜락 총, 캐틀링 기관총, 따발총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캐딜락 따발총까지 있어가지고, 이때 관군은 영국 제스나이더 단발 소총을 주력으로 쓰고 있었고, 중앙병력 일부는 더 신식인 모젤총으로 장비를 하고 전투에 참가하였더라. 오냐 잘났더라. 이때 일본군도 투입된 것이 후비 보병이라 역시 스나이더 초총을 다 사용했어요. 우금치 전투에서는 캐딜락총 기관총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따발총 쏘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 못하죠. 이 전투의 승패는 거의 이 캐딜락 총회로 따발총의 전세를 휩쓸고 말았더라. 때는 바야흐로 또 밥은 먹었는데 왜 배는 고픈가? 배가 너무 빨리 고파요. 바야흐로 우금치 전투의 골짜기에 동학군 병력이 최대로 스며들어 공격을 시작할 즈음에 드디어 작전 지휘권을 준 일본군 놈이 바라던 호기가 도래했죠. 안으로 그냥 아주 그냥 시천조초 과정에 치면서 몰려들으니까 밀집돼 정오부랍이었다. 관군과 일본군의 보유 화력을 일시에 집중하는 사격명령이 내려졌다. 일제 사격의 신호는 일본군의 진지가 있던 견준봉에서 내려쳤겠죠. 동학군 쪽에서는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 포성 소리를 듣고 피하려고 하는데 피할 곳이 없어요. 이것은 일본 놈들의 공격 신호탄으로 생각을 했어요. 동학농민군이 이를 위협하는 포성이었더라. 갑자기 일본군이 포진한 산 견준봉, 아까 그랬죠? 그 견준산의 견준봉 정상에서 포성이 한 발 터졌다. 이 포성이 일제 사격의 명령 신호가 들렸다. 관군 측의 각종 포와 총이 포문을 열었더라. 캐들링 기관차, 오늘날 벌칸보의 원조가 된 기관총이고, 좁은 우금치국에 그래봐야 이거 800m밖에 안 되는 우치 등성국에는 일제히 포성과 총성과 그리고 비명과 함성의 소리가 뒤엎어서 그러니까 그 관준봉에서 올리는 그 신호탄이 그놈들이 이제 공격탄이었죠. 그 중심으로. 그래서 관군과 동학농민군이 발사한 소총과 기관총들이 뱉은 유연화하게 자육한 하얀 연기가 그 등선을 다 흘러서 뒤덮어버렸다고 합니다. 아주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관군들은 연속으로 등선으로 나타나가지고 무조건 쏴대는 거예요. 총을 발사하고 산속으로 사라지죠. 우리 농민군들은 빨고 깨발려진 곳에 그냥 벌판에 서서 다 그대로 맞고 있죠. 이건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관군들은 일사불란하게 이열 행대로 서서 전열이 등선 앞에 나타나 상차를 드러내고 사격을 가하는 동안 후열은 또 뒤로 물러나서 장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싸고 달아나고 싸고 뒤로 가고 하니 따발총이 계속 도는 거죠. 전열과 사격교대를 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집중 사격에 불벼락을 맞은 동학농민군들은 무수히 쓰러졌다. 동학군은 저돌적으로 돌격했다가 수많은 시체를 남기고 폐하계를 되풀이하고, 관군 측의 기록은 동학군이 40-50차례 돌격을 해왔다고 전선에서는 수차 전해졌어. 그냥 40-50차례에 넘어지지 않고 진격을 한 거야. 그러면 뭐야. 아유, 나중에는 뭐 다 죽었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리고 또 그거를 직접 눈으로 지켜본 전봉주는 폐잔변 500명 이끌고 퇴각하고 나머지는 다 거우금채 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그 패배를 보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바로 오금치에서 일어나가지고 한꺼번에 밀려오다가 대포를 쓰면 또 물러나고 잠시 대포를 멈추면 또 밀려왔다. 1대대가 무너지면 또 2대대, 2대대가 무너지면 3대대. 그래서 50차례를 떼잖아요. 이날 오후까지 전진과 후퇴를 수십 차례 반복하면서 농민군 시체를 넘어 시체가 시체를 밟고 가야죠. 어떻게. 언덕과 고개 언저리에 쌓여갔다.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는 눈을 흥건하게 적시다가 얼어붙었다. 동학 농민군들은 시체의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거는 앞으로 이거는 6.25 때 얘기잖아. 이거는 지금 6.25도 아니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돌진하였지만 결국 일본 놈들과는 관군이 쏘아대던 총알의 포선을 넘치게 이뤘더라. 당시에 캐딜락 기관총이 회전포 또는 회선포라는 이름으로 포로 분류했으니 캐딜링 또는 다발총을 순식간에 수십 명이 살상하였어. 포가 쉬지 않고 불을 터냈음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학문의 진태를 캐딜링 기관포 사격기에 좌우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 캐딜락 총에 다 죽은 거예요. 뭐 다른 거 할 것 없이. 관군의 크롭포는 숫자도 몇문되지도 않고 크롭이라는 거 있잖아요. 팡 쏘고 턱 뒤로 물러가는 거. 유연화학을 사용하는 제약으로 발사 속도가 1분에 한 발 발사하는 속도로서 밀집 대응의 동학견에게 캐딜링 기관총만큼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어요. 그 위력이 발휘하기에는 기관총만큼 위력을 발휘하기에는 그 위력이 대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1분에 한 발씩 그거를 쏘아댔다는 거죠. 그러니까 캐딜락 기관총은 떠떠떠떠떠떠떠떠떠 1분이고요. 막 0.1초로 막 떠떠떠떠 쏘아대고 그 정도로 대단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죠. 캐딜락 기관총은 6개의 총신 다발의 축을 따라서 6개, 그 구멍이 6개,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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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쇠만 당기면 총탄이 자동으로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총신 후방의 핸들을 다시도 돌려야 돼. 그래서 하는 수동기관총. 수동기관총이라도 그게 어디요? 그때 당시에는. 발사 속도는 현재 기관총의 3분의 1인 200발. 어휴, 징글징글하다. 200발에 2,000명이면 얼마냐. 유연화약으로 발사되었으니 탄속만 들일 뿐 그 살상력이나 사거리, 죽이는 능력이나 그 사정거리는 현대 기관총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200발 쏘면 다 죽지 그럼 어떡해. 미친놈들이 거기 2,000명이나 있는데. 동학농민군의 화승총과 농민군을 진압한 일본 보병대의 주력무기였던 스나이더 소총. 화승총은 최대 사정거리가 400m, 스나이더 소총은 1800m. 잽이 됩니까? 우리는 겨우 해봤자 화승총, 걔네는 스나이더 총. 응? 400m 밖에 못 날라가. 죽일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놈들은 그 숲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죠. 스나이더 소총은 1800m, 4분의 1에도 못 미쳤더라는 얘기야. 이럴 때 전봉준이 지금도 뭐 아쉽지만 그냥 철수하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거 한 번을 넘어보겠다고. 우리가 왜 눈앞에 고지가 여기인데 예섭할 수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고지가 여기인데 예섭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욕심이 생겨서 그래도 이것만 넘으면 된다. 옛날에 싸움에 이긴 전적이 있더라. 나는 황룡포 전투하고 했었잖아요. 황토현 전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이긴 전적이 있어서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동학군 작전의 실수는 실패한 공격 방식은 되풀이지 않는 것이 전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동학군은 실패한 밀집 대응의 정면 공격을 무리하게 계속 되풀이를 했어요. 50번 했대잖아요. 관군 측의 기록은 동학군이 40~50차례의 돌격을 해왔다. 결국 전봉준은 밀집 대응의 인해 전술로 이 작전이 먹혀 들어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때 동학군의 부대가 넓은 횡대로 산계에서 공격하는 현대전에서 반나절 동안이나 40~50차례의 공격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끔찍한 일을 벌이고 거기서 그날, 그러니까 아주 낮 동안에 반나절 이상 그거를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해전술이, 말 그대로 인해전술이. 장방현 밀집 대형이 여러 개가 연달아서 돌격해와. 그러면 뭐해?
여러 개 서갖고 밀집 대형으로 막 밀고 들어가는데, 그러나 일본군의 철벽은 내주지 않았다. 또한 현대 보병 전술에서 다동화기를 가진 적군과 붙었을 때의 공격 형태는 산계에서 실시하는 약진과 포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흩어져, 산계라는 것은 서로 흩어져서 엎드려서 약진과 포복해야 돼. 엎드려야만 살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밀고 올라갔으니 다 보이는데. 그러나 동학군의 주력 무기인 화승총은 전장총으로서 총구에 화약과 총알을 장전해야 돼. 넣고 집어넣고 넣고, 어느 천년에 따발통이 200대가 먼저 오는데 전투를 해야 했던 것이다. 그건 서서 해야 되었고, 엎드려서 포복 전투는 안 됐다는 거죠. 포복 전투는 엎드려야 장전할 수 있는 후장총이 출현한 후에야 등장했죠. 그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는 포복이 불가능해요. 포복하면 사는데 엎드려서 이렇게 기어서 가면 살잖아요. 근데 포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었죠. 화승총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게다가 일단 밀집 대형의 행렬을 지어 앞으로 밀고 나가면 뒤에서 연속으로 사람들이 따라와 몸을 빼내거나 총탄을 피하는 등의 개인 행동이 어려워. 그러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산다는 그냥 무모한, 이제 말 그대로 진짜로 인해 전술이에요. 말 그대로 인해 전술. 1부대가 죽으면 2소대, 2소대가 죽으면 3소대 해갖고 50번을 공격했다고 하잖아요. 자동화기로 보장한 일본 놈들을 상대하기로. 허허벌판에서 뻣뻣하게 서서 전진하는 밀집된 부대가 어떻게 될런지는 너무나도 뻔해요. 호복도 안 되고. 농민군의 희생은 불을 보듯 무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몫을 못된 것은 동학군의 미신도 한몫했어. 미신이 뭐예요? 시, 천주, 조화정 이거죠. 동학 농민군들은 전투에 나서는 동학군마다 등에다가 노란색 바탕에 궁을 썼어요. 궁을 이라는 붉은 글씨를 쓴 부적을 붙이고 돌격과 동시에, 아마 궁을이, 궁도 이게 경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궁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옴자예요. 우파니샤드에서는 그 궁자가 옴자예요. 옴 아시죠?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을 받들시, 모실 시자니까 천주님을 받들고 조화롭게 정의를 이루어 가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정의가 온다. 그게 바른 길이다. 라는 주문을 큰 소리로 떼창을 하면서 서로를 북돋으며 용기를 주었느니 누군들 그 자리에서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이 보살피니 합장하지 않겠어요. 다 그냥 떼죽으로 합창을 하면서 시천주 조화정을 외치고 앞으로 돌진 진격을 하게 된 거죠. 아이고 괴롭다. 그러면 동학농민군들이 목숨을 걸고 쏟아지는 폭탄 속으로 돌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동학사상에 말한 그 시천주란 무엇인가? 동학사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주문이죠, 주문. 이 주문이에요. 첫 구절에 나오는 시천주다. 시천주주를 현장의 상제님으로부터 내려받은 최수훈은 직접 상제님을 체험하고 그가 상제님과의 성령 감흥을 통해서, 최수훈이 누구죠? 수훈회관 있잖아요. 인사동에 가면 최재호죠. 최재호. 상제님을 칭견했다고 하죠. 시천주주를 내려받는 과정을 동경대전 포복문에서는 이렇게 말했더라. 불의 4월, 뜻밖의 4월에 이런 얘기죠. 심산심전, 마음이 섬뜩해지고 몸이 떨려서 질부득 집중, 무슨 병인지 집중할 수도 없었고, 언부득난 상지제라 말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뜻밖에도 4월에 마음이 섬뜩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집중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유화선어 홀립 이중 경기 탐문즉, 그때에 유화선인 어떤 신선이, 어떠한 신선의 말씀이, 누구인지 모르는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서 문득 귀에 들려 호련히 입 이중 귀에 들림으로 놀라 캐어 부르니, 경기 놀랄 경이죠. 놀라서 일어나서 탐문에서 물은 척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서 문득 귀에 들림으로 놀라서 캐어 물은즉 말씀하시기를 왈 물고 물공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한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할 공, 무서워할 구. 그죠? 세인 위아 상제 여부지 상제야. 세상 사람들이 세인이 말하기를 소위 나를 뭐라고 부른다.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너여자죠.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너는 부지 알지 못하느냐. 상제를. 상제야.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세인들이 부르기를 소위 나를 상제라 부른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니까 하고 문기소연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완려 영무 공고요 생여 세간이며 교인 차법이고 무리로다. 나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대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리키게 하니 의심하지 말거라. 완련즉 서도이교 인호. 그러면 서도로서 사람을 가르치리까? 그러니까 서도가 뭐예요? 서양의 학문이죠. 서양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리까 하니까 뭐래요? 동학으로 가르치겠죠. 왈 불련이로다. 오유영부요 기명 선약이니 기형 태극이고 우형 쿵궁이다. 대답하시기를 그렇지 않노라. 왈 부연 불화하지 않다.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또 그 형상은 태극이요. 했잖아요. 그 이름은 선약이고 그 형상은 태극이다. 이 말이야. 또한 그 형상은 뭐더라? 궁궁이다. 궁궁. 동학이 약간 불교랑 비슷한 염공문 할 때 그 궁자잖아요. 궁. 그게 옴만이 반매홈 할 때 옴이에요. 바니샤드에 나오는. 또한 나의 영부를 받아 수와 차부 제인 일별하니 수와 주문이요 교인 위하지기로다. 나의 영부를 받아서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서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한다면 여역장생이요 보덕천하의로다. 너도 또한 너여자지. 여기서는 나여 너여 다 하네요. 너여자죠. 너도 또한 역시 장생하리라. 그리고 포덕천하의 덕을 천하에 전부 다 널리 펴게 하리라 이 말이야. 너도 그렇게 될 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요. 하늘에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죠. 상제가 하늘에서 상제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는 구절에서는 우리의 역사가 상제 문화를 잊어버려 왔음을 자각하게 하죠. 우리는 옥황상제를 많이 떠받들었어요. 즉 옥황상제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육도를 윤회한다는 거고, 육도 중에서 천상에 있는 가장 높은 황제죠. 상제죠. 그러한 불교적인 뿌리가 거의 100%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구절은 우리의 역사가 상제 문화를 잊어버려 왔음을 자각하게 된다. 즉 최수훈 사람이 아닌 조선의 모든 백성이 상제 문화를 잊어버렸음을 최수훈을 앞세워 꾸짖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수훈은 상제님과의 성령 감명을 통해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만났다 이런 얘기지. 주문인 시천주주를 받고 나서도 시천주에서의 천주님이 상제님임을 명확히 깨닫지 못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천주님이 상제님이라는 얘기죠. 천주님이 상제님이고 우리로 말하면 하느님,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 하늘님이라고도 하죠. 한울림이라고도 하고 그지? 하느님, 한울림, 상제님.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명세처럼 그 하느님 사상이 있어요. 상제님.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의 본산인 보천교, 이 경전 대순 경전에서는 그가 유교의 태 밖에서 벗어나서 진법을 들춰내고자 했어요. 유교를 벗어나고자 했죠. 그렇지 못하고 신도와 인문의 푯대를 바로 세우지 못하므로 증산상제님께서 신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더라. 증산상제님 다음과 같이 적고 있더라.
최수 은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순이 등의 유교의 태박계에서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인문의 푯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함으로 드디어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민년에 스스로 세상을 들여왔노라. 이건 또 어디에 써있나. 하여튼 지금도 수은회관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동학을 뭐 거의 믿는 사람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있는 거는 같아 지금도.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해서 시천주의 주문을 외우면서 그 돌격 앞으로를 했던 거다 이런 얘기요. 총알을 들어? 총알을 들은 시천주조와 강령주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천주 조화 중 영세불망만사지 이렇게 외웠다고 합니다. 영세불망 영원한 세상에 불망 잊지 않는 만사지를 알게 되더라. 지기 지금 원이 대강 지기 금지 원이 대강. 시는 모실 시자고 천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천주님 하늘의 주인이고 많은 사람들은 내 몸에 있는 신성을 말한다고 하나 참 그래도 이게 불교 뭐 유교 기독교 무슨 뭐 이슬람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대단히 좀 의미가 있는 그죠 교로서는 어찌 보면은 좀 가짜가 들섞인 믿을 만한 뭐 자기를 막 믿어라 막 신적인 그런 존재로 말하지 않고 좀 믿을 만한 그런 거를 말해서 좀 의미가 있는 거는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뭐더라 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게 제일 멋있는 말이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할 수 있듯이 천상의 주제자인 상제님을 말하면서 조화정이라는 것은 억지로 행함이 아니고 신묘한 법칙 속에서 조화를 이뤄가면서 모든 일이 뜻대로 펼쳐진다 해서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즉 무국 대도의 시대가 열림을 말하는 거고 이때가 되면 유불선이 통합되고 정교일치 시대뿐 아니라 신인합이라는 시대가 열리게 돼서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인내천사상 무국 대도를 닦아내니 5만년 지운수로다. 아주 그 저기는 너무 좋아요. 그 뭐지? 동학의 그 경전을 뭐라 그러죠? 용담대전? 뭐라고 해요. 그죠? 뭐 나름의 굉장히 의미가 용담유사다. 용담유사. 그지? 용담유사야. 응? 바로 나옵니다. 용담유사예요. 용담유사의 용담가에는 영세불망만사지. 이것도 멋있는 말이야. 이것도 영세불망만사지. 영원토록 잊지 못할 만사지 문화더라 이런 얘기예요. 즉 만사를 알게 되는 도통문화다. 도통한다. 라는 문화가 열리게 됨을 말하고 이때가 되면 과거와 미래를 훤히 들여다보며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지심대 도술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지기 금지 원이 대강 아까 강령주 했죠. 강령주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으로 이게 좀 나도 종교를 뭐 이렇게 빠져들기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따지기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뭐 이 종교 저 종교 뭔 종교다 말 종교다 할 것 없이 그냥 내 마음이 부처다오냐 이게 가장 합당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알게 된 거고 또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뭐 이렇게 살아온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경허선사를 보시게 되고 또 경허선사 또한 유불선 상교에 등통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부처가 돼갖고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 건데 또 그것도 불매인과라고 인연법이 찌들찌들해가지고 전봉준하고 얽혀서 인간과 부처의 삶을 동시에 살다가 가신 경허선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부천시대의 지극한 기운이 크게 내리기를 기원드린다는 말이다. 아까 그 말
즉 시천주주와 강령주는 천주의 신 상제님을 모시고 새 시대를 정한다는 뜻이었으나 이런 까닭에 영원토록 잊지 못할 도수루명이 열리게 되고 때가 되었으니 후천 5만 년이 이어질 무국지운이 크게 내리게 됨을 말합니다. 근데 전봉주는 이를 절대 불사의 부적과 주문이라 믿도록 했어요. 이거는 절대 불사의 주문이니까 믿어라 라고 해서 동학을 그 신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죠. 그리하여 동학꾼들은 사정없이 나라는 실패합니다. 다 소질없는 짓이었지만 농민군 모두는 그 영험을 믿어가지 않았더라. 그러나 하늘은 무정하게도 우리 동학 농민군을 버렸어요. 버렸어. 경화가 그토록 말린 우금치 전투. 전봉주는 왜 그렇게도 고집하면서 기었고 우치고개를 넘으려 했을까? 빨리 가려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도저히 상식 밖의 대병력을 좁은 우금치 골짜기에 집중해서 다 몰아쳐놓죠. 빨리 가려고. 그냥 그 힘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거리가 아마 다른 데로 우회할 생각을 못했던 것도 그 거리가 1000m밖에 안 돼. 너무 짧아. 뭐 누군들 1000m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못 뚫을까 생각을 했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그랬었구나. 뭘 전봉주님들 생각이 없어서 망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길로 우회하기에는 그 길이 너무 짧았고 또 지름길이고 거기만 건너면 바로 수원으로 진입할 수 있고 수원으로 진입하면 서울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했던 건데 재수가 더럽게 없을라니까. 문제는 또 일본 놈이죠. 뭐 기승전 일본 놈이야. 항상. 관군의 공적은 너무 빨랐고 서툴렀다. 종합군은 재빨리 반격의 태세를 갖추었다. 관군은 크로포와 캐들링 기관총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나 10배가 넘는 압도적인 병력으로 반격한 동학군은 절대 우위에 있던 병력으로 관군을 격퇴하고 크로포와 캐들링 조관총도 노획하는 대승으로 승리를 거두려고 했지요. 그러나 본래로 지휘관은 성공한 전술은 자기화를 해서 상용하는 경향이 있으니 전부 이것은 옛날에 그 누구지? 황룡전투하고 그 전투에서 전봉주는 여기에서 얻었던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거기에서 얻었던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뚫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일본 놈들도 없었고 또 캐딜락 정도 다 우리가 노획했고 크로포도 다 노획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오산이고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면 그때보다는 군사의 수도 훨씬 많고 또 우리도 뭐 작지만 캐딜락도 갖고 있고 화성총도 있더라라고 했는데 어림도 없고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대군으로 공격하면 우수한 장비의 적도 이길 수 있으리라. 한번 이긴 적이 있어서 라는 무모한 자신감과 부대뽀의 전술 교리를 얻었으리라는 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한번 그거를 이겨본 사람은 그 자신감 때문에 또 도전하게 되죠. 그렇게 황룡강 전투 있잖아요. 황룡강 월평스 전투는 우금치 전투의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때 그 전투를 바탕으로 황룡강 전투를 이긴 걸 바탕으로 우금치 전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슬픈 이야기죠. 뭐. 어떻게 보면 또 황룡강 전투 때문에 우금치가 대패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아이고 왔어요. 그러면 또 그것은 이 우금치 전투는 그때의 상황이 너무 달랐어. 그때와는 왜 그러냐면 일본군들이 와 있기 때문에 급조된 동학군의 지휘 통솔의 문제가 그를 실패로 밀어넣고 말았더라 이런 얘기죠. 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